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앙투안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호기심이 많은 소년으로 마을 주변을 탐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앙투안은 종종 일손을 돕곤 했지만 틈틈이 마을 외곽의 숲을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앙투안은 숲속 깊은 곳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신비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나뭇잎은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앙투안은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나뭇잎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순식간에 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여, 나의 나뭇잎을 따랐으니 3가지 소원을 들어주리라. 놀란 앙투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금세 마음을 가다듬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모님께 귀히 쓰일 만큼 많은 곡식을 얻고 싶어요. 나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빛을 내뿜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앙투안의 집엔 풍성한 곡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앙투안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무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더니 마을에는 전보다 더욱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려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빌 차례가 되자 앙투안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생각하던 그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놀라운 탐험과 모험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앙투안이 3번째 소원을 빌자 나무는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을 주며 소년에게 부드러운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앙투안은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앙투안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의 탐험심을 잃지 않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마법 같은 경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그것은 그에게 무한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의 부모님 또한 앙투안의 성공적인 삶을 축복하였고 그가 다녀간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앙투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졌고 그의 모험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펴보지 않은 숲속 깊은 곳, 그 나무는 여전히 조용히 빛나며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 프랑스의 조그마한 마을에 샤르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눈에 띄게 반짝이는 금빛 머리카락과 눈부신 초록빛 눈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의 호기심 넘치는 태도와 꿈꾸는 듯한 상상력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샤르마니는 마을 근처에 고대의 숲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외부인이 들어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샤르마니의 모험심은 이러한 위험한 이야기들마저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배낭을 준비하고 손전등, 노트, 몇 가지 간단한 음식을 챙긴 후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처음에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 커지고 그늘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아래에서 걷고 있을 때 순간 어디선가 솜털처럼 부드러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샤르마니는 음악의 출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놀랍게도 숲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에 의해 가꾸어진 듯한 아름다운 마법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작고 귀여운 요정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를 보고 일제히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색깔로 빛나는 불꽃을 그녀 주위에 흩뿌렸고 곧 샤르마니는 그들의 둥근 원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의 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샤르마니, 너의 순수한 마음과 모험심은 우리의 숲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기에 우리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 이 선물을 통해 너는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대장은 작은 은빛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샤르마니는 그 열쇠를 손에 넣자마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녀는 하늘 높이 떠올랐고 온갖 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험을 경험하고 난 후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고도 믿을 수 없는 모험담에 마을 사람들은 샤르마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숲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샤르마니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열쇠를 간직하며 가끔 열쇠가 보여주는 환상 속 세계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모든 아이들은
샤르마니처럼 언젠가 모험을 떠나겠어 라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숲의 마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샤르마니의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하고 그림 같은 마을에는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는 수천 개의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늘에서 가장 작고 수줍은 별 루미에르가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밤마다 인내하며 자신의 빛을 최대한 밝게 하려고 했지만 다른 큰 별들에 비해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별들에게 소원을 빌고 그들의 크고 찬란한 빛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루미에르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미에르는 자신의 미약한 빛을 비춰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발밑에서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작은 별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 주변 숲에 사는 고대의 용 프루포리아였습니다. 프루포리아는 마을을 수호하며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왔고 많은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많은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이에요. 사람들은 제 빛을 볼 수 없어서 저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프루포리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별이라도 너만의 특별함이 있을 것이란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니? 프루포리아와 루미에르는 힘을 합쳐 밤하늘의 별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루포리아의 지혜와 루미에르의 순수한 열정이 합쳐져 두 친구는 별자리를 새롭게 배치하며 루미에르의 위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루미에르는 큰 별들의 빛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모두 놀라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작은 별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지?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루미에르의 빛은 비록 작았지만 순수하고 강렬하며 독특한 위치 덕분에 밤하늘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원을 빌 때마다 루미에르에게 속삭였습니다. 루미에르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프루포리아와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프루포리아라는 충실한 친구와 함께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용과의 우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어떻게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루미에르와 프루포리아는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과 밤하늘을 지키며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작은 별조차도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아름다움은 수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이야기로 남아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때 프랑스의 외딴 시골 마을에 백장리와 하얀 포도원이 함께 존재하는 아름다운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오래된 전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전설에 따르면 백장리가 매년 피어날 때마다 마을에 큰 행복과 번영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농장은 클레망스 할머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로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백장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포도원의 포도들을 손수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포도원의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행자인 루이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큰 도시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피해 조용함을 찾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루이즈는 그 아름다운 농장을 보고는 마음이 끌려 클레망스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루이즈의 젊은 열정과 에너지를 환영하며 그녀에게 시간을 들여 농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루이즈는 하얀 포도원과 백장미들 사이에서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 하얀 여우가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단지 동화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 클레망스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루이즈에게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 포도나무 질병이 포도원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걱정스럽게 이 문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루이즈는 달빛에 비치는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환영처럼 하얀 여우가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이즈는 깜짝 놀라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하얀 여우는 곧장 포도원으로 향하더니 몇 바퀴를 돌듯 맴돌며 마법처럼 그곳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포도원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든 포도나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바로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얀 여우의 덕분이라고 믿고 마을은 다시 한번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을 때
클레망스 할머니는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얀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첫 술잔을 든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맛에 감탄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백장미가 놓인 술잔을 들고 미래의 번영을 기도했습니다. 로이즈 역시 머물기로 결정 농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마을과 함께 긴 세월 동안 평화를 유지하며 소중한 유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매년 백장미가 피어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하얀 여우를 떠올리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믿음이 이 모든 기적의 바탕이 되었다고 믿었으며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프랑스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